23개 풀고 2단원으로 갑시다. 5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뉜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구속이나 강제를 받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근대 야경 국가에서 강조하는 거였고요. 이와 달리 적극적 자유는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의 자유, 이게 참정권이죠. 국가의 자유는 참정권. 그다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유인 국가에 의한 자유, 이게 사회권이죠. 둘 다 적극적인 권리죠. 자, 국가에 의한 자유, 즉 사회권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발달 순서도 똑같아요. 소극적 자유인 자유권에서 그 다음에 참정권으로, 또 참정권에서 사회권으로 이렇게 기본권이 발달합니다. 1번 기역에는 국가의 자유, 참정권이죠. 참정권은 세 가지밖에 없죠. 선거권, 국민투표권, 또 하나가 뭐죠? 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단임권, 이게 세 가지가 참정권입니다. 1번은 틀렸죠. 국가의 자유는 환경권과 보건권은 사회권이에요. 적극적 권리인 사회권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이라고 해야 돼. 1번은 기역을 니은으로 바꿔야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무단임권은 이게 참정권 중에 하나죠. 즉 국가의 자유, 참정권을 보장하게 한 것이다. 맞네. 정답이네. 2번 정답이에요. 우리 헌법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참정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청구권 세 가지가 있죠. 청구권 5가지가 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왜 틀렸는가 확인합니다. 니은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인 권리다. 이거 헌법 시간에 다시 공부해요.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이 가장 오래된 고전적 기본권이면서 핵심적 기본권이에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거죠. 가장 최근. 사회권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니은, 국가에 의한 자유, 즉 사회권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죠. 복지국가일수록 사회권을 중시하니까요. 6번 문제.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국왕,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이거잖아요. 감 잡혔죠?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국의 명예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리장전이라는 문헌이라는 것이 느껴져야 할 겁니다.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하거나 박해하는 것은 위법이야. 국왕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이거잖아요. 의원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요. 의회의 권한을 확대한 문헌. 이게 바로 영국의 권리장전입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프랑스 인권선언 영향을 받았다. 아니죠. 영향을 주었죠. 왜? 영국이 먼저 시민혁명이 일어났으니까. 2번.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된 것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혁명으로 해서 신분제 타파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명예혁명에 의해서 신분제 타파가 된 건 아니잖아요. 신분제 타파가 된 것은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타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3번.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변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입헌군주제 나왔네? 영국이잖아요. 미국은 민주공화제. 프랑스는 입헌공화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전제군주제하고 입헌군주제 차이가 뭐예요? 전제군주제는 인치라고 인치.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전제군주가. 입헌군주제는. 이건 법치라고. 입헌 이퀄 법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차이라고.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전제군주제가 입헌군주제로 바뀌었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왜 틀렸나요?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을 제시하였다. 땡. 시민혁명이 성공했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자, 농민에게는 선거권이 인정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통선거가 실시된 건 차티스트 운동 이후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20세기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 국가에 와서 드디어 여성이나 노동자, 농민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7번.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홉스는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다. 맞죠? 로크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겠다. 맞잖아. 로크 하면 저항권. 그 다음에 3번. 로크는 정치 권력을 입법, 집행, 사법권으로 분리시키는 상권 분립론을 주장하였다. 땡. 이권 분립론이었죠. 상권 분립론은 로크가 아니고 몽테스키에라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로크의 이권 분립론은 입법권과 입법권 이외, 그걸 통틀어서 집행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눈 게 로크입니다.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에요. 4번 맞는 거니까 읽어봅시다. 장자크 루소는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어도 국가에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맞잖아요. 홉스는 전부 양도, 로크는 일부 양도, 루소는 양도할 필요 없어. 직접 민주정치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8번 문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법에 의한 지배하고 법의 지배가 나왔네. 끝났지?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법치, 법의 지배는 실질적 법치잖아요. 그러면 1번으로 바로 가서 가는 법에 의한 지배니까 형식적 법치죠.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맞잖아. 2번에 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는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한다면 실질적 법치인 나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까지도 강조하는 거니까 정당성이 더 강조되는 것이죠. 2번 맞고 3번 나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다. 그렇습니다. 나 실질적 법치.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는 방법 몇 개 있었죠? 3가지 얘기해 보세요.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위헌, 법률, 심판. 위헌, 법률, 심판제도. 국민, 소원, 심판제도. 권력, 분립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 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공부했잖아요. 위헌법률 심판제도라든가 국민소원 심판제도라든가 이것은 우리 헌법 시간에 다시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따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전체주의 국가, 이를테면 나치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는 가보다는 나로 법치주의를 받아들여. 땡. 히틀러의 수권법은 이건 형식적 법치잖아요. 악법도 법이잖아. 우리나라 유신헌법도 이게 형식적 법치잖아요. 악법도 법이잖아요. 그 4번은 가와 나를 서로 반대로 바꾸어야 맞습니다. 9번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아테네 민주정치 옳은 것 찾읍시다. 민주정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이었던 민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회는 국회와 같다고 그랬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는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공직자 선출을 위해 추첨제, 윤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한다고 그랬죠?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돌아가면서 윤번제나 추첨제로 지배하게 되니까요. 자, 이제 옳은 거 찾습니다. 1번. 민회는 추첨제로 선출된 땡.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의 대표가 구성된 거에 의해서 민회가 아니라 뭐였어요? 민회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잖아요. 근데 민회 말고 또 하나 있었잖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잠깐 컨닝. 민회가 아니고 아테네. 그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나지? 평의회. 행정기관. 그러니까 민의회, 평의회, 민선재판소, 도편추방제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평의회. 다시 9번 문제 1번에 민회가 아니라 이건 평의회입니다. 평의회. 그 다음에 2번. 민회는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 기능을 땡.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는요, 이게 간접민주 정치란 말이에요. 민회는 이게 직접민주제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나 의회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3번.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맞죠? 그래서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는 정치 형태가 바로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지요. 3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고요.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장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활용됐습니다. 10번. 가나는 국가 성립 과정에 관한 이론의 일부이다.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이니까 자연현상설 아니면 사회계약설이겠네. 근데 자연현상설 가지고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요. 선제는 나오더라고요. 선제. 자연현상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현상설. 자, 옳은 거 찾으래요. 가번에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더 안 봐도 돼요. 홉스의 사회계약설입니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 이 세 가지 단어 기억해 두세요. 이게 로크가 쓰는 용어입니다.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는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만 보면은요, 루소하고 비슷해. 자연 상태에서는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 부정적인 단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에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로크입니다. 그럼 하나 더.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또 나와.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 중에 무엇을 가장 중시했을까요? 생명, 자유, 재산 중에 국가가 가장 보장해줘야 할 것은 뭘로 봤을까요? 재산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재산도 우리 생명이 있고 나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재산이래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생명, 자유, 재산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재산이라고. 여기에 어느 문제인가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건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로크가 떠올라야 됩니다. 로크. 자, 이제 옳은 거 찾아봅시다. 1번. 가의 관점은, 가니까 홉스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죠. 성선설은 누수입니다. 2번.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땡. 가보다는 나가. 로크의 국민주권의 바탕을 둔 사회계약설이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한 이론이고요. 홉스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라 절대국가. 군주국가. 절대군주제를 옹호했으니까 거기에 적합하겠죠. 2번도 틀렸고요. 가는 로크가, 나는 홉스가 땡. 반대로 되어 있죠. 가나가. 4번이 맞는가 보네요. 나는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맞죠?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가면 시민혁명은 반역이잖아요. 로크나 루소에 의한다면 시민혁명의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4번 정답 넘어갑니다. 11번. 다음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1688년 왕권 시설과 로마 캐톨릭을 신봉하는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혁명이다. 1688년이니까 영국의 명예혁명입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이죠. 독립전쟁이죠. 1789년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 1776년 미국의 독립전쟁, 1789년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만 다시 볼게요. 답은 1789년 루이 16세의 전제정치, 독재정치죠. 전제군주정치라고 해도 돼요. 전제군주정치를 타도하고 앙샹 레짐, 구체제, 다른 말로 신분제도입니다. 신분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계급이 주도한 혁명이다. 그러니까 신분제도를 없애자는 것은 가나다 중에 다밖에 없어요. 신분제도를 없애자는 시민혁명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민혁명 세 가지 중에 무엇을 가장 높게 쳐줄까? 프랑스 대혁명을 가장 높게 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기억번. 가의 성공으로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한 게 아니라 권리장전입니다. 권리장전을 제출하여 왕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기억번 들어가면 틀리니까 1번, 2번 지우고, 그럼 이제 니은번으로 정답이 결정되겠네요. 디귿번, 니은번으로 이제 정답이 결정되겠네요. 니은이 맞으면 3번이고, 니은이 틀리면 4번이 되겠네. 자, 니은. 나에는, 미국의 독립선언. 자연권 사상보다 실정권 사상이 더 많으냐, 이렇게 땡. 시민혁명은 자연권 사상, 전부 인권 사상이잖아요. 시민혁명의 뿌리가 바로 이 자연권 사상이라고. 전부 인권 사상.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 자, 공부거리로 확인합니다. 디귿번.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 여기 나왔네. 미국은 민주공화제. 영국은 입헌군주제. 프랑스는 입헌공화제가 확립되잖아요. 시민혁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디귿번 맞고. 1번. 다 직후 천부 인권사상의 바탕을 둔 프랑스 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맞잖아.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프랑스 인권선언이 채택됐고, 프랑스 인권선언 3대 이념, 자유, 평등, 형제. 더불어 입헌 공화제가 확립되었다. 12번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민주정치 제도는, 이것도 얘기했었죠. 1번 주민발안제, 맞죠? 정답.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이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발안제는 2공화국 때, 즉 우리나라 의원대각제 채택했을 때 역사적인 경험만 있을 뿐이고 지금은 없어졌고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한 번도 채택해 본 적이 없고요.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채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1번 정답. 13번. 다음 그림은 데이비드 이스턴. 그 괄호 속에다가 영어로 이름을 쓴다는 것이 제가 깜빡하고 못 썼어요. 그냥 괄호 없는 걸로 합시다. 데이비드 이스턴의 주장을 토대로 현대 정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기억이 투입, 인풋이고요. 디귿이 아웃풋, 산출입니다. 기억. 시민의 입법청원운동은 투입이죠? 기억, 투입. 맞네. 그럼 기억번 들어가면 정답이니까 3번, 4번은 지워놓고 봐야 돼. 그럼 이제 니은번에서 정답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간 전략해 나가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니은이니까 정책결정기구입니다. 이때 이 정책결정기구는 공식적 정책결정기구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공식적 정책결정기구란 헌법상 기구만 해당이 돼요. 자, 니은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다.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조금 더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들어보세요. 이런 법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두 군데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이런 법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냐면 정부가 이런 법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법률안 제출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틀립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하면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헌법 시간에.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미국에 트럼프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면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결합시켰다고요. 이거 오늘 공부할 거예요. 정부 형태 시간에 공부할 건데, 그러면, 자,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 많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이 많을까요?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 훨씬 더 많이 통과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들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해요. 정부 관료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 좀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입법부의 권한은 자꾸 위축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행정부의 권한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이게 대의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예요. 대의제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제는 의회 권한이 강화되고 의회에서 법률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의회가 자꾸 이렇게 약화되고 있다고. 이런 건 고쳐 나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로 와서 니은번, 니은에서는 즉 정책결정기구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어요. 대의제의 약화 또는 대의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맞으니까 정답은 끝났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봅시다. 디귿에서는 이익집단의 역할 땡. 디귿은 산출이잖아요. 이건 정책결정기구에서 산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익집단은 정책결정기구가 아니죠. 그럼 이익집단은 기업에서 역할이 중요하겠죠. 어떤 요구나 지지. 그 다음에 리을번에 기역과 리을은, 기역은 투입, 리을은 환류. 민주주의 체제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활발해진다. 거꾸로 되어 있네요. 민주주의 체제에서 투입이나 환류가 더 활발하죠. 14번 문제. 다음은 기본권 발달의 역사에 관한 표입니다. 라 시기 이후, 그러니까 바이마르 헌법, 독일이네요.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죠.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의 헌법. 세계 최초로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을 명문화한 헌법. 이게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자, 라 시기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조항은 사회적 기본권 체제라는 거네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헌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예습 한번 해봅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건 신체의 자유죠. 신체의 자유니까 이건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사회권이 아니라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이고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역시 자유권이고요. 3번 언론 출판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죠. 역시 자유권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모두 자유권이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로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죠. 그리고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줘야 돼요. 우리 국민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회권입니다. 4번 정답.
넘어가서 15번 가나의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 국가는 자연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모여 성립된 것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하거나 대표될 수 없다. 국민들의 공통된 의지가 일반 의지, 더 보지 맙시다.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일반 의지해서 끝나야 돼요. 루소입니다. 루소. 그 다음 4번. 입법부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파생적 권력에 불과하므로 이 입법부가 그에 주어진 신탁에 역행할 때 그 입법부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아직 국민에게 있다. 느껴졌나요? 저항권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좀 더 봐야 됩니다. 목적에 명백히 무시되거나 위반되면 그 신탁, 믿고 맡긴 것에 대한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고, 이때 국민들은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것으로 그들의 신탁을 새로이 옮겨서 부여할 것이다. 저항권 사상이죠? 로크입니다. 로크. 그래서 가번은 루소의 사회계약론, 나번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볼까요? 1번. 가는 간접민주정치를 해야 한다고 봤다. 아니죠. 루소는 직접민주주의. 로크는 간접민주주의. 1번 틀렸고, 2번. 가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봤다. 이건 홉스죠. 홉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니까 죽음과 공포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2번은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닌 홉스고요. 그다음에 3번. 나는 로크죠. 정치 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땡. 이권 분립인데 입법권과 입법권이 아닌 모든 걸 포함하는 집행권.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권 안에 사법권도 포함되고 외교권도 포함되고 교섭권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나는 로크는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고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한 것이다. 이게 로크잖아요. 조금 애매하게 표현됐지만 로크하면 또 세 가지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생명, 자유, 재산. 그 중에 제일은 재산이라. 16번으로 갑니다. 근대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근대 정치사상이니까 홉스, 로크, 루소. 세 사람이겠지? 자, 자연상태라는 단어는 홉스가 제일 먼저 사용합니다.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니까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로 가정한 거야. 자, 가번. 자연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끝없이 서로 투쟁하고, 더 안 봐도 되겠죠? 끝없이 투쟁한대요. 투쟁 상태로 봤어요. 홉스입니다. 그 인성론은 성악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나번.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구속받는다. 자연상태와 같은 자유로우려면 사회결을 통해서 일반의지 덮지 말자고요. 일반의지에서 끝나야 돼요. 루소의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럼 답은 볼 필요도 없죠. 로크죠. 가가 홉스, 나가 루소, 다는 로크. 다 보는 순간 시간만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1번. 가에서는 홉스는 절대군주제 폐지가 아니라 옹호했잖아요. 절대군주제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았으니까 1번 땡. 2번. 나에서는 나가 루소였죠.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옹호한다. 맞잖아. 루소하면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옹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규모는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작아야 된다고 그랬죠. 소농으로 구성된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끼리 몇몇이 모여가지고 직접 정치하자는 것이죠.
이게 바로 루소의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2번 정답이네요. 저 시험장에서 3, 4번 보면 안 돼. 시간 낭비입니다. 공부 시간이니까 확인합시다. 다가 누구였더라? 로크. 로크는 자연권을 침해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부정한다가 아니라 저항권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저항권을 주장한 사람이 로크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국민주권을 주장했다. 가다. 아니죠. 가는 군주주권이지. 홉스는 군주주권. 로크와 루소만 국민주권입니다. 넘어갑니다. 17번. 다음은 대표적인 근대 사상가들의 주장을 정리한 겁니다. 세 사람이겠지 뭐. 옳은 거 찾으래요. 값이 누구? 사유재산 때문에 불안되잖아. 누구? 루소. 루소는 자유상태는 진짜 자유롭고 평등한데 평화로운데 이런 거 사유재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자, 루소. 누구? 저항권 사상이 나왔죠? 로크잖아. 끝났죠? 그럼 병은 볼 필요 없어요. 홉스. 자, 다시. 값은 사유재산제로 사유가 불안전하다 그랬은 라고 표현한 루소. 을은 저항권 사상. 개인들은 정부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한 저항권 사상 로크. 병은 홉스겠죠. 자, 1번. 개인들이 국가의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병이 가장 크다. 병이 홉스죠. 홉스는 천부인권을 전부 양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답이네. 로크는 일부만 양도하면 된다고 그랬죠. 루소는 양도할 필요 없다고 봤죠. 그래서 1번만 정답. 시험장에서는 2, 3, 4 보면 안 돼요. 바로 정답 1번 찍고 넘어가야 돼요. 자, 공부거리로 어디가 틀렸는가 봅시다. 각과 을은 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홉스밖에 없어요. 군주제를 옹호한 사람은 홉스밖에 없습니다. 병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을과 병은 개인들이 자연상태에서 평화롭다고 인식하였다. 병은 아니죠? 병은 투쟁상태로 보았으니까 을은 맞지만 병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가벌병 모두 국민주권 주장 땡. 홉스 병은 군주주권입니다. 홉스의 군주주권은 왕권 신수설에 바탕을 두지 않았다는 거 조심하세요. 왕권 민수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18번 문제. 다음 편은 시대별 민주정치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가다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으래요. 각각 고대, 근대, 현대 중에 하나더라. 자, 보통 선거를 보장하는가? 예, 답원만 예죠. 답원이 현대, 대중민주주의입니다. 답원은 현대로 결정됐고요. 대의제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가? 예, 하면 가가 근대 시민혁명기의 민주주의고요. 아니요, 나가 바로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 근대, 나, 고대, 다, 현대. 이제 맞는 것 골라야 돼요. 1번. 가, 근대 민주주의는 공직자를 추첨, 땡. 공직자를 추첨이나 윤번제 등으로 충원한 것은 고대 아테네니까 나번으로 해야 되고요. 2번. 입헌주의와 직접민주제가 시행되었다. 입헌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나가 고대였죠. 직접민주주의는 맞지만 입헌주의는 근대에 등장합니다. 입헌주의는 고대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대와 현대에서만 등장합니다. 3번.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나에서 가가 아니라 가에서 다. 근대에서 현대로 가에서 다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다에서는 현대 대중민주주의에서는 근대화에서와 달리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보통선거제도. 보통선거. 보통선거가 실시된 건
20세기 이후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일이다. 19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상가의 사회 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사람 누굴까요?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줄만 읽으면 끝나는데. 누구예요? 세 사람 중에 하나. 홉스, 로크, 루스 중에 하나. 로크죠? 인간은 자유롭고 평화롭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대요. 그러나 사유재산 때문에 혼란하다 하면 루소인데, 그러나 옳고 그름에 구별하는 법이 없어서 사유가 혼란하다. 그 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 구성원이 계약을 통해 정부를 만든다. 이게 저항권 사상이죠? 로크입니다. 로크. 자, 그러면 로크 옳은 거 골라야 돼요. 1번. 개인들은 통치자에게 자신의 자연권을 모두 양도, 전부 양도, 홉스. 로크는 일부 양도. 2번. 계약으로 탄생한 정부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과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루소. 일반의지, 이퀄, 공동선, 모두의 행복, 공공의 이익. 루소. 일반의지. 3번. 사유재산 제도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므로 루소. 루소는 자연 상태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지만 이놈의 사유재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다. 라고 봤던 사람이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로크 확인합시다. 정부가 위임 목적을 위배하여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면 국민들은 정당하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항권 선사. 로크. 20번. 다음은 1933년 독일에서 나치 주도로 제정된 수권법, 히틀러의 수권법이네요. 전형적인 형식적 법치의 사례죠. 우리나라의 유신헌법과 같이. 자,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조. 라히히. 독일 제국의 법률은 라히의 헌법, 바이마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것 외에 라히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헌법 말고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대요. 라히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라히 헌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대요. 그러니까 헌법 위에 옥상옥, 집 위에 또 집을 지을 수 있대요. 이게 히틀러의 법이죠. 히틀러의 수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찾아야 돼요. 다수결의 원칙이 위배하여 채택됐다. 아니죠. 이게 형식적 법칙이니까 다수결은 맞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법이 채택됐어요. 그렇지만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 법칙일 뿐이죠. 1번이 틀렸네. 그래서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공부거리를 확인합니다. 입헌주의를 준수하지 않았죠? 헌법 위에 또 다른 법으로 헌법을 제외하고도 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맞죠?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형식적으로 정당화했다. 형식적 법치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1번만 틀린 것으로 정답. 21번. 같은 것을 갖게. 더 안 봐도 되죠? 같은 것을 갖게. 뭐야 이거? 배분적 정의죠?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이고 비례적이고 상대적인 평등. 자, 배분적 정의에 적절히 표현된 사례. 이거 여러 사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걸 고르라는 거야. 기억반. 기술팀에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자 모든 부서의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했대요. 기여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기여를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고가 아니라 똑같이 줬대요. 이걸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갖게 되어가는 거죠. 이건 평균적 정의죠. 배분적 정의가 아니라 평균적 정의가 됩니다. 니은번.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화장실 총 면적을 동일하게 했다. 이거 바꿔야 돼요. 동일하게 했다. 이게 바로 형식적 평등이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느끼는 것이 명절 때 같은 데는 말이에요. 여자들이 남녀 화장실에 와요.
숫자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여성 화장실 훨씬 더 많이 높여줘야 됩니다. 그건 이제 실질적이고 비례적이고 상대적인 평등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역, 니은 자체가 이게 배분적 정의가 아니라 평균적 정의란 말이에요. 그 평균적 정의는 다른 사람을 같이 대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끝났어요. 디귿 공부거리를 읽어봅시다. 우리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의 기준은 포상금은 동메달 수상자보다 많죠. 당연하지. 그리고 금메달 따면 군대도 면제시켜줘요. 이게 배분적 정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배분적 정의. 그 다음에 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바로 배분적 정의니까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이죠. 또 사례를 몇 개 더 들어볼까요? 비례세가 배분적 정의예요? 누진세제가 배분적 정의예요? 누진세죠? 누진세. 비례세는 평균적 정의겠죠? 부자도 똑같이.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니까. 여성 할당제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라든가, 또는 낙후지역 우선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배분적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2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 사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성의 힘으로 감 잡았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의 힘으로 앙샹레짐, 신분제도, 구제도를 없애고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자. 이거 뭐였어요? 계몽사상이었잖아. 인간의 이성주의, 계몽사상이었잖아요. 계몽사상. 이 사상은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강조하여 군주제 아래에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사회의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어줬다. 계몽사상입니다. 사회계약설과 동시대에 나타나죠. 이 계몽사상에 의해서 신분제도 없애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건 프랑스 대혁명으로 완성됐다고 그랬죠. 자, 가장 관련이 있는 걸 찾으래요.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자유를 강조한 땡. 근대 사회에서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했지 적극적 자유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 자유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강조하는 이념이죠. 1번 땡, 2번.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형이 됐다. 계몽사상 정답. 자, 나머지 공부거리. 군주의 권위의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한 게 아니라 대항한 거죠. 절대군주의 권위에 대항한 것이 바로 계몽사상이죠. 신분제도 없애라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아니죠.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제 정치는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근본적인 활동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이 아니라 국민의 또는 시민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게 계몽사상입니다. 23번 맥키버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 평가 기준. 이거 우리 책에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느닷없이 아주 평범한 문제면서도 이게 우리 책에도 있어요. 제가 별로 강조드는 건 아니에요. 11페이지 보세요. 참된 민주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맥키버라는 학자가 주장한 것인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문제로 바로 올게요. 여러분 이건 상식으로 풀어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민주주의 평가 기준이 아닌 거 찾으면 돼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 안전은 보장되어야 이게 참된 민주주의겠죠.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고 해서 교도소 보내고 억압한다면 이건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라든가 이익집단 결성할 수 있어야 되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자와 연결이 되죠.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다면 이것도 참된 민주주의죠. 근데 4번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정치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직접 뽑지 않더라도 요즘 간접 민주주의도 참된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만 참된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가요. 오늘날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영토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4번은 참된 민주주의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2단원인데 2단원이 이게 출제 비중이 좀 꽤 높은 단원입니다.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인데 반드시 한두 문제는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 단순히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고득점 못합니다. 그 뼈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정부 형태라든가 정치 제도의 또는 선거 제도의 뼈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지 무조건 암기만 해가지고 문제 풀려고 보면은 문제를 살짝 바꿔놓잖아요. 살짝만 변형시키면 헤매버리는 거예요. 헤매.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정부 형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선거제도 이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